드디어 이번 시즌 전반기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은 19라운드 정리 영상입니다. 가장 먼저 제노아와 아틀란타의 경기입니다.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틀란타에게는 너무나 아쉬웠던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득점력이 죽어버렸는데요. 아틀란타에게 이렇다 할 찬스가 이번 경기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슈팅 2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찬스가 없었어요. 근데 아틀란타 입장에서는 빡칠 경기였던 것이 제노아의 슈팅 수 보이십니까? 경기 내내 슈팅 딱 1개였습니다. 그나마도 유효 슈팅은 아예 없었죠. 간판 공격수 데스트로가 부상해서 돌아왔지만 득점력에서는 되지 않고 있는 제노아입니다. 하긴 뭐 근데 공을 줘야 슛을 차겠죠? 공을 줘야 차지 공을! 어쨌든 쾌조의 6연승을 달리다가 전반기 막판을 1무 1패로 아쉽게 마감지었던 아탈란타와 가스페리니 감독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벤투스와 칼리아리인데요. 유벤투스가 가볍게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디발라와 키에사가 모두 부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모이세 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진 유벤투스였는데요. 경기 초반 켄의 활약은 아쉬웠습니다. 여전히 결정력이 좋지 못했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퍼스트 터치도 불안했는데요. 하지만 기어이 선취골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켄이 13경기 만에 골을 추가하면서 어느정도 숨통이 튀었던 유벤투스 공격이었는데요. 거기다 베르나르데스키까지 추가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못했던 베르나르데스키인데 이번 경기 골로 무려 43경기 만에 골을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키에사의 빈자리를 정말 잘 메워주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시즌 최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전반기 리그 5위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유벤투스였는데요. 최근 아르투로도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93.7%를 기록했습니다. 칼리아리에서는 다오베르트가 여전하던데요. 결국 칼리아리가 손절을 치는 모양새입니다. 브라질 리그로 돌아갈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를 한 번에 바꾸면 그게 더 적응이 안 돼. 다음은 사수올로와 볼로냐인데요. 볼로냐가 놀랍게도 3대0의 완승을 챙겼습니다. 사수올로의 주전 골키퍼 콘실리가 경기 직전 독감 증상을 보이면서 이번 경기 뛸 수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백업 키퍼인 페골로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사수올로에게는 불안 요소였는데요. 하지만 사실 볼로냐의 첫 2골은 골키퍼 수준을 떠나서 막을 수 없는 슈팅이었습니다. 너무 잘 찼죠. 하지만 이 실수는 용납하기 어려운데요.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죠. 이번 시즌 사수올로의 컨셉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벤투스, 밀란, 라치오를 이기고 중하위권 팀들에게 자주 발목이 잡히는데요. 그러면서 13위로 전반기를 마감했습니다. 거기다 카프토에 이어서 또다시 공격수를 팔았는데요. 제레미 보가를 아탈란타로 보냈습니다. 다음 베네치아와 라치오의 경기, 라치오가 3대1로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도 임모빌레가 뛸 수 없었던 라치오는 또다시 자카니와 펠리페 안데르송 그리고 페드로 스리톱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예 무리키를 배제하고 라인업을 짜는 걸 보니까 무리키 좆된 것 같습니다. 하긴 뭐 근데 라치오 와서 48경기를 뛰면서 딱 2골 넣었으니 이해는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하지만 그 와중에 라치오의 왕으로 떠오른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페드로입니다. 최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도 팀의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이번 시즌 7골에 3어시스트로 벌써 공격 포인트 10개를 만들었고요. 최근 모습은 라치오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베네치아의 포르테가 동점골을 만들었지만요. 아체르비가 다시 리드를 찾아왔고 루이스 알베르토는 쐐기골을 뽑아냈습니다. 이번 시즌 급하게 사리 감독을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래도 2연승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라치오였는데요. 라치오는 임모빌레보다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빠지면 진짜 끝나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체력 안배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너무 지친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다음 경기 베로나와 피오렌티나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경기는 베로나의 선취골이 먼저 터졌습니다. 지난 시즌 겨울에 베로나로 이적한 라자냐가 이번 시즌 첫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요. 무려 22경기 만에 골을 넣었을 정도로 아주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피오렌티나도 경기 후반부에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피오렌티나 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카스트로빌리가 부상 복귀전에서 골을 성공시켰던 겁니다. 역시 이번 시즌 첫 골입니다. 리그 17라운드까지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상남자 축구를 구사했던 이탈리아노 감독은 전반기 마지막 2경기에서 연속 무승부를 캐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리그 7위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5위 유벤투스와도 승점 2점 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 전망이 괜찮습니다.
거기다 앞으로 피오렌티나 전망이 밝은데요. 가장 큰 약점이었던 오른쪽 윙어 자리를 이콘의 영입으로 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격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테르와 토리노입니다. 인테르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회장님 제가 5판 연속 먹었습니까? 6판 연속 먹었습니까? 6연승? 이제 7연승 올라갑니다. 그야말로 리그 내에서 적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과 인테르인데요. 어느새 리그 7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 인테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비 시에 마크맨을 자주 놓치는 바람에 위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인테르 쪽에서 해결사가 있었으니 놀랍게도 조금씩 리그 적응을 하고 있는 둠프리스였습니다. 이번 경기 결승골을 둠프리스가 터뜨렸는데요. 최근 4경기에서 3골을 몰아넣으면서 공격수 못지않은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기에 인테르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공격, 수비 모두 흠잡을 데가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최근 6경기 연속 클린시티를 기록했는데 인테르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딱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제코 폼이 떨어지면서 공격진의 파괴력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점일 텐데요. 근데 이 타이밍에서 갑자기 루카쿠가 깽판을 치네요. 진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긴 한데. 이런 씨발놈이 천만한 새끼가 야 이거 어디라고 개 설레발에 치고 있어 이거. 한편 토리노가 정말 수비가 많이 좋아진 걸 이번 경기에서 느꼈습니다. 확실히 브레메르는 리그 정상급 센터백으로 성장을 한 모습인데요. 감독의 중요성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리치 감독인데요. 개그 수비의 대명사였던 토리노를 이번 시즌 완전히 바꿔놓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로마와 삼프도리아입니다. 두 팀 역시 1대1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진짜 너무할 정도로 부상이 많은 로마입니다. 안 그래도 부상자가 많았는데 이번 경기에서 타미가 발목 쪽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무로도프가 선취골을 넣었는데요. 수비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1,800만 유로라는 이적료 값을 거의 해주지 못하고 있던 쇼무로도프가 그래도 골을 넣었다는 점은 위안거리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타미가 뛰지 않을 때 미키타리안과 자니올로가 손발이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은 큰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후반기에는 골 결정력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로마가 되겠죠. 어이없게 찬스를 날리는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무리뉴 감독의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너무 주전 선수들을 혹사시키는 부분만 빼면 말이죠. 최근에는 로마 팀 사정에 맞게 3백 전술을 사용하는 등의 전술적인 유연성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고요. 아페나기안 같은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모습도 괜찮아 보입니다. 전반기는 피오렌티나와 승점 동률 6위로 마쳤던 로마인데 후반기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엠폴리와 밀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밀란이 4대2로 승리를 챙겼는데요. 이번 경기 아주 신박한 실험을 했던 피올리 감독이었습니다. 캐시에를 2선 공미 자리에 두는 라인업을 들고 나온 건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낯선 자리에서 헤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멀티골을 기록했던 캐시에입니다. 확실히 브라임 디아즈가 개인 능력에 비해서 피지컬이 약하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캐시의 카드가 더 유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 밀란은 플로렌지가 프리킥골을 넣었고 테오가 쐐기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다 좋았던 밀란이었는데 딱 하나 테오의 플레이만큼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무리한 드리블이 끊긴 뒤에 곧바로 위기로 이어지는 모습이 자주 연출이 되고요. 수비 전환 시에 제대로 위치를 잡지 못하는 모습은 풀백으로서 꽤나 심각한 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플레이 하나가 곧바로 위기로 이어지거든요. 어쨌거나 이번 경기를 승리를 챙기면서 전반기를 2위로 마감지은 밀란,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승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겨울에 반드시 키에르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센터백 영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나폴리와 스페지아입니다. 놀랍게도 스페지아가 1대0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지난 라운드에서 밀란을 상대로 인생 수비를 펼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주앙 제수스였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인생 자책골을 터뜨렸습니다. 와, 진심으로 공격수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주앙 뭐하는 놈이야? 그러면서 역사에 남을 만한 명경기가 완성이 됐는데요. 스페지아 이번 경기 유효 슈팅 단 한 개도 없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결국 많은 부상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시즌 개막부터 승승장구하던 나폴리 아쉽게 3위로 전반기를 끝냈습니다. 오시멘이 빠지면서 페타냐가 기회를 많이 잡고 있는데 최근 폼만 봐서는 절대 기용하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로사노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손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새 새해가 밝았는데요. 2022년에는 모두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